안녕하십니까. 자, 1회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점수 때문에 모의고사를 본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모의고사는 훈련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 가면 1차 과목 80문제를 100분 동안 보시잖아요. 그럼 그 100분 중에서 한 80에서 85분 정도는 문제를 푸시고 나머지 한 10분, 15분을 마킹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마킹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이 시간 안배를 못해서 문제를 다 읽지도 못하고 두 번째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마킹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시험장을 가면. 그래서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 보겠다고 뭐 이렇게 화면을 열어놓고 또는 문제를 다운받아갖고 하루 종일 뭐 한 10문제 풀었다가 쉬었다가 또 이런 게 아니고요. 민법 같은 경우 딱 50분을 시간을 재세요. 50분을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고 뭐 자료실이나 이런 데 가면 답안지가 있어요. 답안지 출력해가지고 마킹까지 해보세요. 사인펜으로. 그런 훈련을 딱 시간 내에 해보는 거예요. 내가 50분 동안 몇 문제 정도 읽을 수 있는가.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실전 가서 굉장히 당황을 하십니다. 1회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민법 이거 여러분들 한 50분 동안 딱 시간역에서 풀고 마킹을 했다 치면 한 10문제나 맞출 수 있을까 그럴 거예요.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기본 난이도로만 출제를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버거울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점수 연연하지 마시고 10문제를 맞춰도 좋고요. 5문제를 맞춰도 좋습니다. 더 많이 맞춰도 상관없고요. 몇 점을 맞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문제 출력하셔서 옆에 답안지 갖다 놓고 시계 갖다 놓고 딱 시간을 시작해서 50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것이 100번에 2과목 푸는 건데 개론 50분, 민법 50분으로 잡아서 한 40분에서 45분 동안 문제를 풀고 나머지 마킹을 좀 해서 훈련을 좀 해달라는 거.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설은 그냥 쭉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이구나. 감각을 익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41번은 민법 총칙 앞부분 법률행위 종류 물어볼 때 단독행위하고 계약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단독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로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법률의 종류를 물어보게 되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번부터 5번까지를 잘 봤더니 매매 이하국은 계약이죠. 근데 동의나 취소는 단독행위잖아요. 그럼 결국은 41번은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계약을. 이때 매매 예약은 계약이고요. 나머지는 다 단독행위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성질이 다르잖아요. 3번은 계약이고 1, 2, 4, 5번은 단독행위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문제를 물어보게 되면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것하고 있는 거 구별하라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요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요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요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요 놈만 계약이죠. 답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42번 범죄의 목적이 후발적 불능인 경우와 관계가 없는 거. 후발적 불능과 관계 없는 거. 그럼 원시적 불능과 관계 있는 거 찾아야 되죠. 뭐가 있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일 때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해라. 그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죠. 원시적 불능에서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이행불능, 위험부담 다 후발적 불능이죠. 근데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이고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죠. 역시 후발적 불능이죠. 대상청구는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땅이 수용이 돼요. 그럼 위험부담이죠. 이때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내놔라. 그게 대상청구이죠. 역시 후발적 불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43번 부동산 이중매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는데 다시 병에게 팔았어요. 원칙적으로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채무를 묻는 걸로 정리가 된다 그랬죠. 다만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행위가 있으면 제2매매는 무효가 되는데 여기서 적극가담이려면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알면서 나한테 팔아라. 이것만으로는 적극가담이라 할 수가 없죠. 팔렸다는 사실을 알면서 단순히 팔아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해서 계약 체결까지 가야 되죠. 그래야 적극가담이 됩니다. 따라서 팔렸다는 걸 알면서 단순히 나한테 파세요. 이것만으로는 적극가담이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효라 할 수가 없겠죠. 2번 타인에게 이미 팔렸으나 부동산이 팔렸어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판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럼 상속인이 있겠지. 근데 을이 상속인을 몰라. 그래서 을이 상속인으로부터 등기를 못 넘겨받고 있어요.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각을 한 상태에 사망을 해요. 그럼 매도인의 상속인이 이전 등기 의무를 상속받았으니까 상속인이 등기를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속인은 이 매매계약 사실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 결국은 을이 상속인을 찾아가지고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을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병이 매도인, 이미 사망한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적극적으로 꼬셔서 자기가 사버렸어요. 적극가담이죠. 그럼 반사의 질서는 무효가 될 겁니다. 3번 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명의신탁을 해놨어요. 자, 명의신탁을 해놨는데 병이 그걸 알면서 적극적으로 팔으라 그랬어요. 수탁자는 팔면 안 되잖아요. 갑이 명의신탁을 해놨는데. 근데 수탁자가 파는데 병이 적극가담을 했어요. 이것도 반사의 질서가 되겠죠. 자, 4번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서에는 무효해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제2매매. 그럼 병등기 무효잖아요. 절대적 무효죠. 병과 거래한 정.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따라서 5번 틀렸죠.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 제2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선이라 하더라도 제2매매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5번 제1행위나 제2행위는 둘 다 매매에 한하지 않죠. 봤잖아요. 3번 같은 거. 제1행위는 명의신탁. 적극가담해서 샀어요. 반사의 질서가 되잖아. 그러니까 제1행위, 제2행위 모두 매매에 한하지 않습니다. 재작년에 이렇게 나왔죠. 이중임대차의 경우에도 제1행위도 임대차, 제2행위도 임대차. 여기에도 이중매매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죠. 이중매매 이론이 적용이 됩니다. 4번이 답이죠. 44번 107조 비진임 표시 107조 1항에 보면 뭐라고 써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기다. 그게 1번이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죠. 따라서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죠. 근데 이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이 선인 경우에 유효다. 틀렸죠? 선이 무과실이어야 유효가 됩니다. 3번 비진임 표시 규정은 대리권 남용에도 유추 적용이 되죠. 4번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다름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하고 다르죠. 착오는 모르고 있는 경우고요. 자, 5번 비진표에서 중요한 판례죠.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을 쓰서 말하는 상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대로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죠. 상대방이 선인 경우의 하나가 아니라 선이 무과실이어야 유효가 됩니다. 45번 착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자, 그런데 1번을 보니까 상대방이 착오자의 지인이 동의했대요. 자, 갑이 착오를 했는데 의사 즉 지인이가 A고요. 표시가 B예요. 갑이 이걸 몰라요 지금. 자, 을에게 B라고 표시했는데요. 을이 갑의 진위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자, 을이 갑의 진위에 동의했다는 건 갑이 A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고 을도 A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을이 갑의 진위에 동의했다는 건 갑과 을의 의사, 즉 진위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O표시 무해의 원칙이죠. 기억나세요? 갑과 을이 A 토지를 매매한다는 의사가 합치가 됐으나 계약서에는 B 토지로 표시한 경우 O표시는 의사 합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O표시 무해가 적용이 되면서 자연적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은 착오 취소할 수가 없다죠. 표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은 착오 취소가 안 됩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는 주관적, 객관적 표준을 고려해라. 주관적 표준이 뭐예요? 착오자가 착오가 없었다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객관적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착오가 없었다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그게 객관적 표준이죠. 하나가 더 있죠? 경제적 불이익. 자, 3번 임대차인데 사용대차로 잘못 알고 있어요. 자,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거고 사용대차는 차임을 지급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뭐예요?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차임을 지급해야 되네. 차임 줄 생각이 없으면 지급해야 되네. 경제적 불이익이 있죠.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된다. 반대로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착각하고 계약했어요. 차임을 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했더니 무상이야.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중요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착각한 건 중요부분이지만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착각한 건 중요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4번은 109조 2항이죠.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지요. 따라서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가 돼서 알려지거나 또는 유발된 경우 이 경우에는 착오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1번이 될 겁니다. 46번 대리와 사자. 자, 대리와 사자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죠. 대리는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하죠. 따라서 대리는 의사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사자는 의사결정 안 하죠. 표시만 하죠. 따라서 의사능력이 필요가 없죠. 자, 대리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니까 그 의사결정의 하자 의무를 대리인 표시를 하죠. 그래서 착오의 경우에도 대리인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착오죠. 반면에 사자는 본인의 의사와 사자의 표시가 불일치해야 착오가 되죠. 즉 본인을 표준하게 됩니다. 3번 불법 행위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자를 통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대리는 법률 행위만 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재산상 법률 행위만. 그것도 불법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한 불법 행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심부름권을 통한 불법 행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3번이 되겠죠. 불법 행위 경우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사자는 인정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대리인은 117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아, 본인이군요. 아, 당연하죠. 대리인이 다 해주죠. 따라 본인은 행위능력이 필요 없죠. 그럼 사자는 어때요? 사자가 의사를 결정해야 되죠. 행위능력이 필요하겠지. 5번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예컨대 결혼 같은 경우, 심부름꾼을 통해서 연애 편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심부름꾼을 통해서 야 내가 저 사람만 좋아한다, 사랑한다, 결혼하자고 네가 좀 말 좀 전해줘.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대리를 통해서 결혼은 못하죠.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 혼인 같은 가족법상 행위, 심부름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혼인 의사표시를 전달할 수는 있겠죠. 틀린 것은 3번이 될 겁니다. 47번 임의대리권의 범위가 수권행위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 또는 명백하지 않은 경우 몇 조가 적용이 되죠? 118조가 적용이 되죠. 118조에 보면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 못하죠. 그다음에 관리행위 중에서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고 이용 계량행위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죠. 그리고 요 할 수 있는 보존행위 얘가 있었죠. 가옥의 수선이 있죠. 본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있죠. 그죠? 미등기 부동산 노전 등기하는 게 있죠. 채무 기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게 있죠. 이게 보존행위죠. 보존행위 기억합니다. 1번 가옥의 수선. 가옥의 수선. 1번 소멸시효 중단. 3번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거. 4번 본인 채무 기한도로 했다. 본인 통장에서 돈 찾아서 변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보존행위죠. 반면에 이용 계량에는 할 수 없는 거 기억하자 그랬죠. 본인의 예금을 찾아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사채로 대여하는 행위. 이거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본인 예금을 찾았고 주식으로 바꾸는 거 안 됩니다. 반면에 5번은 뭐예요? 본인이 무이자로 빌려준 것을 대리인이 이자부로 바뀌었다면 계량을 한 거죠.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본인에게 이익이 되니까. 본인이 무이자로 빌려준 것을 대리인이 가서 이자부로 바꾸는 것은 본인에게 이익이 되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48번 협의의 무건들이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는데 자 상대방의 최고권 악의도 할 수 있죠. 선악골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번 틀렸죠. 1번 악의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죠. 누구에게 하죠? 본인에게 하죠. 반면에 2번 철회는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하게 되는데 악의는 안 되죠. 선의만 할 수 있죠. 3번 본인이 을에게 추인했어요. 병에게. 그럼 당연히 병은 뭘 못해요? 철회 못하죠. 4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어요. 근데 아직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라. 그때는 상대방의 주장을 못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상대방의 추인 사실을 알았을 때 주장할 수 있다고 해야죠. 5번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 안 지죠. 135조 책임의 요건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요건 2가지 기억하셔야 그랬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건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까. 근데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예요. 그럼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거 1번이네요. 그죠? 49번에 무효. 자, 1번 일부 무효라고 돼 있죠. 137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하죠. 자, 2번은 139조 무행위 전환.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그게 2번이죠.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행위,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장매매 같은 상대적 무효에서 당사자가 무혐을 알고 추인하면 그 다음이 문제죠. 새로운 행위로 본다죠. 이거 틀렸죠. 그 행위는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가 아니라 새로운 행위로 본다 라고 해야 되죠. 통정의 표시는 확정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아니죠. 그리고 선의의 제3적에 대항을 못하죠. 상대적 무효죠. 5번은 뭐죠? 138조 무효행위 전환이죠. 무효행위가 다른 행위 요건을 구별하고 있고 다른 행위를 하기를 의욕하였을 때 다른 행위 효력을 가지죠.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이죠. 틀린 것은 3번이 될 겁니다. 50번 조건이 나왔고요. 조문 암기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중에 1번이 뭐였어요?
자, 기정조, 기해모, 불정모, 불해조 기억나세요? 조건이 범정시 이미 성취죠. 기성이죠. 그게 정조건이죠. 기정조죠. 그럼 검진이 무효로 한다가 아니라 조건 없는 행위로 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그 기성조건이 해지 조건이죠. 기해 조건 없는 행위가 아니라 무효로 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요게 요리로 가고요. 요게 요리로 오면 옳은 지문이 되죠. 기정조 기해모. 2번 조건부 관리 침해 금지 148조. 3번 조건부 권리 처상 보담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또는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4번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죠. 147조 2항. 기한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하면서 포기할 수 있죠. 물론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하죠. 153조 2항. 전부 조문이죠. 네, 틀린 거 1번. 이런 식으로 조문을 잘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는 조문이 특히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51번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고요. 주로 일물 일권주의를 물어본다고 그랬죠.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 가능하죠. 등기부 취득 시효는 안 됩니다. 등기부 취득 시효가 인정되려면 소유권자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불가하기 때문에 점유취득 시효만 가능하고 등기부 취득 시효는 안 됩니다. 토지나 건물 일부의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능하죠. 3번 저당권 불가하죠. 등기가 불가하니까. 4번 일동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형상, 독립성 플러스 구분행위. 구분 소유 의사 표시죠. 그러면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있고 뭐가 성립할 수 있다? 구분 소유권이 되고요. 아파트 소유권 생각하면 되죠. 5번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은 적법 경작, 무단 경작을 따지지 않고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게 판례죠. 틀린 거 3번. 어렵지 않죠? 자, 52번 물권적 청구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까지가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까지가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방해, 배해, 제거, 비용 청구, 예방 비용 청구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 아닙니다. 2번 소유권이 소멸시에 걸리지 않으니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지요. 이걸 소유권의 항고성이라고 합니다. 3번은 불법 원인 급여죠. 그럼 반환 청구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반사의 질서행위로 급여한 자 불법 원인 급여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권 인정이 안 되죠. 물권적 청구는 불가항력적으로 물권의 침해가 되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든 상관없죠. 불가항력적 경우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물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상대방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다죠. 자, 5번 아주 중요하죠. 갑소유 땅, 의뢰 무단 건물. 그런데 갑이 소유권을 넘겨. 그럼 물권적 청구권도 넘어가죠. 이걸 뭐라 그래요? 소유권을 넘긴 전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죠. 소유권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는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만을 전소유자에게 유보시켜 전소유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가 판례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긴 전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한 잘 나오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죠.
53번 물권 총론에서 아주 잘 나오는 거. 등기를 요하는 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자, 53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 틀린 거 그러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로 틀린 거라 그랬으니까 등기를 요하는 거 찾으라는 거야. 등기를 요하는 거. 그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 틀린 거라니까 결국은 등기가 필요한 게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문제를 이렇게 내냐 그러는데 우리 기출 문제를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53번은요. 다음 중 등기를 요하는 것은 그러면 깔끔해요. 근데 그거 1차원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어야 돼. 뭘로? 등기를 요하는 것은. 좀 짜증이 나더라도요. 문제가 이렇게 나는구나. 사람을 짜증나게 출제를 하는구나. 문제 자체를. 민법 공부하는 것 자체도 짜증이 나는데 문제 자체도 짜증나게 출제를 한다니까요. 등기를 요하는 것은이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이고 넘어갔네. 등기를 요하는 것은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굳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걸로 틀린 것은 결국 등기를 요하는 것은. 자 1번 상속. 등기 필요 없죠. 재결 공용징수죠. 등기 필요 없죠. 경매 등기 필요 없죠. 건물 신축 등기 필요 없죠. 4번이 등기 필요하죠. 이행 판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합니다. 그럼 판결이 뭐라고 나와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하라. 그렇게 판결이 나온다 그랬죠. 그 이행 판결이죠. 등기해야 되죠. 판결 확정만으로는 물권이 변동되지 않고 등기를 해야 되죠. 결국은 4번이 답이 됩니다. 54번 가등기라고 돼 있죠.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가 원칙이죠. 소유자 가등기를 1번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소급하죠. 근데 본등기에 순위는 소급하지만 효력은 소급하지 않죠. 본등기의 효력이 뭐예요?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은 본등기한 때잖아요. 그래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에 순위는 소급한다. 그러나 효력, 즉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2번 을의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을은 본등기를 현재 등기명인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등기명인에게 청구해야 되죠. 현재 등기명인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등기명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장차 본등기를 할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등기가 있다. 장차 본등기를 청구할 청구권이 있을 때 그게 가등기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가등기 안 되죠. 틀린 지문이죠. 가등기는요. 장래 발생하는 본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거예요.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처럼 장차 본등기를 청구할 청구권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순서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등기 안 되겠죠. 자, 가등기 양도할 수 있죠. 부기등기로 넘겨주면 되죠. 이걸 가등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사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제3자 등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말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랬죠.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말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4번. 55번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권의 포기 단독행위고 법률행위입니다. 단독행위고 법률행위입니다. 소유권 소멸시에 걸리지 않고요. 담보물권 따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목적물이 멸시라면 물권은 소멸하지만 언제나 소멸하는 건 아니죠. 왜? 물상대기가 있잖아요.
건물이 있다. 저당권이 설정됐다. 목적물이 멸실됐다. 저당권을 소멸해야 되지만 보험금을 받는다. 저당권 소멸하지 않고 보험금의 효력이 미치잖아요. 이게 뭐예요? 물상대위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언제나 소멸하는 건 아니죠. 4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할 수 있죠. 갑소유 땅에 전세권을 갖고 있는 을이 이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을 때 을이 전세권을 포기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하니까 당연히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권의 포기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자, 5번은 혼동이겠죠.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어요. 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다음에 병이 그 땅에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병이 그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이때 병의 저당권 제3자 권리의 목적이 아니죠. 후순위 권리도 없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저당권은 소멸한다. 틀린 거 3번이 되겠죠. 자, 물권 강론의 점유.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알지 못한 상속인 193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되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한다라고 해야죠.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상속이 발생하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몰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그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상속받아 승계하게 됩니다. 1번 틀렸죠? 2번 197조 1항에 의하면 소유의 이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을 하죠. 그러나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죠. 3번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 이전 등기 받았죠. 그럼 인도도 받은 걸로 보죠. 등기를 넘겨받으면서 인도도 받은 걸로 봅니다. 4번 점유자가 사기당해서 인도를 했어요. 침탈이 아니지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204조 1항에서 점유가 침탈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기당해서 물건을 인도한 건 침탈이 아니죠. 따라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5번은 200조죠. 점유의 권리적 법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하죠. 여기서 조심할 게 뭐죠? 이때 점유물은 동산에 하나죠. 부동산에는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57번 갑소유 땅에 을의 점유 취득시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을은 일단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자, 1번 갑소유 땅에 대해서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아직 을이 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등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갑은 등기 의무자예요. 갑이 아무리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번 취득시 완성은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부담하게 된 갑이 그걸 알면서도 병에게 팔아먹어요. 불법행위가 됩니다. 갑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요. 3번 이 갑의 불법행위의 병이 적극 가담을 하며 그럼 갑병매매는 반사의 질승으로 무효가 됩니다. 4번 시효완성한 점유자 을이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병 을은 이 이전 등기 청구는요 시효완성 당시 자 갑에게 청구하게 되고요
시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청구를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 4번 옳은 질문이죠. 5번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병에게 임대를 해요. 그 상태에서 20년이 돼요. 이때 병은 임차인이잖아요. 타주예요. 그럼 얘는 취득시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이 을은 간접점유잖아요. 아, 간접점유도 시효측이 되겠구나. 값을 땅을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병에게 임대를 해서 병이 임차인으로서 20년간 직접 점유했어요. 하지만 병은 임차인으로서 타주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못하고요. 간접점유자 을이 시효취득을 하게 됩니다. 간접점유도 취득시효권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이게 판례죠. 틀린 거 몇 번이에요? 1번 틀렸군요. 맞나? 네. 58번 공동소유에 관련된 설명 옳은 것을 골라. 자, 공유물 변경이라고 돼 있죠. 공유물 변경, 공유물 처분이나 변경은 전원동이죠. 따라 1번 틀렸죠. 지분 과반수 찬성은 공유물 변경이 아니라 관리죠, 관리. 공유물 처분 변경은 전원동입니다. 공유물 합의무조 보존행위 각자가 할 수 있죠. 반면에 총유물은 총의 결의 거쳐야 되죠. 총유물 보존행위는 총의 결의가 필요하고요. 옳은 질문이죠. 여기에 총유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총유물 보존은 총의 결의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는 언제든지 인정이 되죠. 원칙적으로. 합의는 분할 금지되죠. 4번 합의자 사망하면 상속 안 되죠. 잔존 합의자에게 귀속이 되고요. 상속 일행은 지분을 청산해 준다 그랬습니다. 총유물 보존 나왔네요. 안 됩니다. 총의 결의 거쳐야 됩니다. 총유물 보존 행위는 2번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그렇죠? 조문 외우자 그랬어요. 59번 지상권과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죠. 지상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죠. 자, 임대차에서는요, 임대인이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죠. 반면에 지상권에서는 지상권자가 현상유지 의무가 있고 설정자는 소극적 의무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비 부담이 달라지죠.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하고요. 지상권 전세권은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하죠. 지상권은 물권이고 양도성이 있습니다. 설정자 승낙 없이도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죠. 지상권은 법정갱신이 없죠. 약정갱신과 갱신의 간접적 강제만 있고요. 민법상 임대차는 약정갱신, 법정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 다 있죠. 3번이 틀렸죠. 4번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635조에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그러나 지상권의 기간의 약정 안 하면 282조에서 1조에서 이거 80조인가요? 기간이 정해지죠. 30년, 15년, 5년으로 법정기간이 정해지죠. 지상권 설정에는 합의와 등기까지 필요하지만 임차권은 계약만으로 충분하죠.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등기 안 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틀린 거 3번이죠. 6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 타인 토지로부터 자기 토지의 편익을 얻는 권리가 지역권이죠.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권적 반환 청구권 인정이 안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이 되죠. 이번 승역지 점유자가 승역지를 시효취득하면 지역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 지역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점유했을 때는 지역권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언제나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요역지, 갑, 승역지, 을소유 땅이 있습니다. 갑이 이렇게 지역권을 갖고 있는데 이 지역권은 승역지에 가해진 제한이에요. 그런데
이 승역지를 병이 20년을 점에서 시효취득을 하게 되면 이 지역권은 원칙이 소멸합니다. 다만 병이 이 승역지를 점유하는 동안에 지역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있었을 때는 이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병은 지역권에 제한이 있는 승역지를 시효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소멸하고가 틀렸죠. 3번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192조 292조 2항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옳은 질문이죠.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지만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지요. 지역권의 수반성.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안 되죠.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에서 이거는 요역지죠.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니까.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죠. 토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은 되죠. 이건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이니까. 승역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은 되죠. 그러나 요역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안 됩니다.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죠.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지역권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몇 문제 맞추셨어요? 몇 문제 맞췄는지 점수 따져보지 마세요. 5문제를 맞춰도 좋고 10문제를 맞춰도 좋습니다. 훈련이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자, 61번 전세권부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